안녕하세요. 박채순 TV입니다.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죠. 직업에 앞서 어렸을 때부터 모든 사람들의 각 개인들의 호칭이 참 많았었죠. 어린아이였을 때는 아가, 꼬맹이, 그 다음에 이름을 붙여서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한테서 받은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부르죠. 저 같은 경우는 성을 박씨로, 밀양 박씨로 태어났고 채순이라고 이름 지어져서 박채순, 채순아, 채순이 오빠, 채순이 형, 채순이라는 이름을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때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그 직업이 학생이 된 거죠. 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학생이 되고 그 학창 시절이 참 좋았죠. 그때는 아무 부러운 게 없고 부러운 것이 없고 열심히 공부만 하면 했던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는 학생이었을 때 주로 그 반장도 하고 어린이 회장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장, 반장 뭐 이런 이름으로 이런 직책으로 또 불러보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시골 전남 고흥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협에 입사를 했네요. 1970년 20살 때 농협시험을 봐서 21살부터 농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어렸을 때 농협 직원으로 시작해서 한 17년 동안 농협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농협 직원, 그리고 농협 직원을 부를 때 박재순님 뭐 이런 식으로 불렀죠. 그리고 농협 직원에 아마 들어갈 때 처음에 서기였을 겁니다. 서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름과 호칭이 박재순과 더불어서 그 직책을 불렀었죠. 그 후에 결혼을 해서 그 교제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은 교제할 때 충청도 분인데 여보 당신 박채순 씨 이런 그 애칭은 불러본 것 같지 않고 친구라고 했고 또 둘이 걸어가다가 능청스럽게 내가 누구 이야기냐 그러면 이쪽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콧대가 높은 그 아가씨하고 연애를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에 아이를 낳고 이제 큰딸을 인선이로 두었는데 박인선, 인선이 아빠가 집에서 또는 주위의 친구들에서 또는 그 친척 사이에서 불렀던 게 인선이 아빠입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한 게 그 중에서도 선생님, 나이 먹어가니까 박 선생님 하다가 제가 늦게 그 대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박사라는 호칭이 많이 이게 불려졌습니다. 박사라는 호칭으로 박 박사, 박채순 박사, 더러 농담도 하죠. 박 박사가 아주 불편하네. 박사, 박사, 박씨가 박사는 안 되는데 하면서 박 박사라는 호칭을 주셨고 또 저도 그 호칭에 상당히 익숙해졌습니다. 그래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이제 그 아르헨티나에 가서 대학 교수를 했고 또 여기 서울에서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등에서 연구도 했지만 강의를 했죠. 그때는 그때 이유는 박 교수님, 박 교수, 박채순 교수 이렇게 호칭이 되지든가요. 사실은 교수라는 그 호칭은 저는 그 과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임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53살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나를 그 학교에서 정식으로 써줄 학교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다 제한이 됐고, 또 그 아르헨티나라는 한국에서 보기에는 좀 후진국 같은 데서 박사학위를 받아왔으니 또 특별한 그 어떤 그런 그 대학교에 가서 정식 정교수로 활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그 시간 강사를 한다 하더라도 대학교에 적을 두고 있으면 교수라고 불러준 경우가 많죠. 그래, 박 교수. 박 교수 하는 게 박사보다는 제가 조금 더 그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강의는 했죠. 학생들을 가르치긴 했죠. 그런데 이제 아르헨티나에 가서 그 대학 교수를 할 때는 그때는 한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부 산하의 국제교류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제교류재단에서 파견해서 아르헨티나 국립 라프라타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국립 라프라타 대학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나게 큰 대학교입니다. 한 10만 명 되는 그 학생이고 교수만 해도 몇만 명이 되는 그런 학교죠. 정말 큰 학교입니다. 그 중에서 물론 그 국제관계연구소에서 아시아 연구소라는 곳에서 또는 한국 연구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한국에 대한 한국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강의를 주로 했는데, 그래도 교수였고 프로페서로 그렇게 하는데 보통 학생들은 프로페 그렇게 간단하게 부르더군요. 프로페서로 하기가 힘드니 프로페로 빡 다정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귀국하기 전에도 제가 정치에 일찍부터 몸을 담았는데, 정치에 몸을 담았다는 것은 무슨 국회의원이 좀 되거나 그 시장이나 군수 같은 그 선출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은 2번 정도 시도를 해봤는데 처음에는 예선에서 낙선하고 그 다음에는 당이 큰 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낙선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정치의 뜻을 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시골의 시군 또는 서울에 있는 구의원으로부터 해서 많은 종류의 그 정치인들이 있는데, 저는 그 선출직 정치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도는 했었으나. 그러나 그때 그 민주평화당이라는 그 당에서 김포시의 지역위원장을 했습니다. 김포시 지역위원장을 하고 또 경기도 도당위원장을 하고,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러니까 그 민주평화당이라는 정당에서 김포시에서는 물론 그 지역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국회의원도 출마를 했고 또 경기도당위원장 역할을 했습니다. 정당 그 제1당, 제2당 같으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시당위원장뿐만 아니라 도당위원장은 그 경기도에 있는 그 많은 지역의 그 공천권을 공유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직책입니다. 우리나라가 중앙의 정당이 중앙에서 내리 그 하향식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은 지역에서, 특별히 시에서, 지역구에서 253개 지역구에서 또는 16개 시도당에서 도당위원장을 한다는 건 정당에서는 이렇게 작은 건 아닙니다. 상당히 큰 직책이며 또 도당위원장님 이런 이야기를 해서 했죠. 물론 제가 그 농협에 들어갔을 때는 그 정상적인 시험을 거쳐서 들어갔기 때문에 정당한 대우를 받고 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부르기를 박재순 박사, 또 지나간 그 잠깐 했던 그 경력을 가지고 박재순 교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뭐냐? 지금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직업이 무엇입니까? 하면 무직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없거든요. 일정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제 우리 사회 일반에서 주는 그 정확한 직업은 아니더라도
일찍부터 SNS를 해서 블로그를 전문으로 사람은 블로그라고 그러죠. 그 블로그 뭐 아무튼 트위터도 열심히 했고 블로그도 열심히 했고 그때는 카페 같은 것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글을 한편으로는 썼었죠. 제가 그래서 그 어떤 그 중요한 매스컴에서 정상적으로 공부를 해서 또 문학을 했거나 또는 언론을 전공해서 한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글을 썼습니다.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가령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는 아르헨티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써서 그 한국의 매스컴도 엄청나게 수가 많습니다만은 조중동 같은 그런 그 한겨레 신문이나 유명한 신문은 아니어도 가령 브레이크 뉴스라든지 뭐 시사타임이라든지 이런 그 작은 구매 이류 그 매스컴에 많은 걸 연재했습니다. 그때마다 보면 우리 그 검색창에 네이버나 구글의 검색창을 그 검색하면 제 이름을 검색하면 상당히 많은 글을 소화해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글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글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저는 그 언론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언론이 영향력이 있는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언론이지만 아무튼 그 하는 행위는 그 굉장히 많은 글을 써봤고 그래서 언론인 취급도 받고 최근에는 제가 그 수필을 써서 수필가로 등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학하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시나 소설, 수필 등을 가지고 이제 문학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학으로 가지고 그 생활을 유지한다니 돈을 번 사람은 그렇게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학문도 마찬가지고 또는 그 문학도 마찬가지고 정상 궤도에 오르지 않는 사람은 상당히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물론 자기가 하는 것이 좋아서 또는 만족해서 그 사회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튼 저는 그 수필이라는 것을로 등단을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등단해서 수필가라고도 합니다. 언론인, 수필가 이런 직업은 저에게 박사 하는 것은 이제 호칭으로 저에게 불러지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시작하면서 또는 유튜브를 2013년부터 했는데 그게 뭐 활성화되지 않았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적어도 작심삼일에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그 유튜브를 열심히 하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을 다짐을 하고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며칠 전에 시작할 때 45명 45분이 그 구독을 신청해 지금 60이 넘었습니다. 60명이. 제가 또 선전을 했죠. 제가 연결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내 유튜버가 됐으니 박채순 TV를 치고 들어와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는 글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6명 좋아요도 많이 누르고 그랬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더 많은 유튜버라 또 영어로 하면 크리에이터라고 그러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적어도 1000명, 10,000명, 10만 명은 돼야 되고 또 많은 그 컨텐츠를 가지고 주위에 영향도 줄 수 있고 그런 그 진정한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활발히 활동을 해야 되고 여러분의 지지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나이에 사실은 할 거에 별로 없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지금 현재. 그래서 유튜버를 가지고 유튜버 활동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직업이 뭐냐 하면 이제 유튜버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다. 유튜버를 시작했으니까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유튜버에 글을 올리고 싶은데 박채순 TV에 첫째 그 아침에 지금 같은 이런 경우에는
일상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고, 두 번째, 저녁 무렵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실 제가 전공하는 아이템이고 전공은 아니더라도 주로 하고 있는 연구 테마가 한국의 노인 문제입니다. 노인이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사회가 자꾸 고령 사회가 되고 저출산이 심해짐으로 해서 인구가 차츰차츰 늙어가고, 또 인구가 늙어간 반면에 생산성은 저하되고, 이런 것을 착안해서 그 노인이 방구석에 방치해버리면 안 되는 생각이 들어서, 노인도 생산성에 투하하고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는 그들이 행복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본적인 자료를부터 비롯해서 어떻게 해서 노인의 행복을 찾을 것인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천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남미 아르헨티나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20년 산 경험으로 해서 아르헨티나 중남미에 대한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더러 한국에서 한 교육에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중남미에 대한 것, 중남미라는 엄청나게 큰 우리 지구상의 사회가 있는데, 현존하는데, 또 옛날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전문가들 외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해서, 제가 아는 상식에서도 제가 보는 자료를 가지고 제가 중남미, 개별 국가는 차츰하더라도 중남미에 대한 것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을 중심으로 한 개별 국가에 대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유튜브가 사실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팩트가 강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람 유튜버 청취자를 많이 끌어들이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제 습성이나 또 좀 제가 스타일이나 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팩트가 강한 팩트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변 정담식의 아침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반 상식인이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테마를 가지고 한번 저걸 유튜브에 올리고, 두 번째는 제가 가지는 노인 문제라든지 중남미 문제라든지 아르헨티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바뀌어 가면서, 제가 사실은 한국 정치를 전공했고 또 정당에 가입했고, 그래서 정당 정치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 가령 어느 정당에 치우쳐서 한 정당만 계속해서 극찬을 하고, 반대 정당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상대 정당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그런 것은 저에게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더 강하게 임팩트를 받기 위해서는 강하게 한쪽 편에 서서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인구의 반으로 나눠져 있는 우리 한국 사회를, 갈등을 꺾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너무 잘못되어 간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쪽 편에 서서 계속 상대방을 공격하고 하는 것은 제 체제에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가 또 민주당계에서 있다가 이쪽 국민의힘 계열로 왔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중간적인 입장에서 유튜버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크게 관심을 갖건 안 갖건 중간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양 진영이 화해하고 협력하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테마나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이야기를 해 가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박채순 TV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이런 정담도 이야기하고 또는 테마도 이야기할 겁니다. 박채순 TV 들어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또 여러 친지들에게 선전도 해 주십시오. 아무튼 우리 나이가 건강을 해치면 안 되는 나이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건강이 중요하죠. 건강에 매우 주의하시고, 또 이 일상에서 먼 옛날 앞으로 행복을 찾는 것보다 일상에서 오늘 하루 순간순간에
행복을 찾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